자, 이제 중요한 날들이 다가옵니다. 이제 제일 긴장이 되는 구간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앱스타인 게이트 리스트도 공개가 안 됐고요.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눠져서 아직도 공개 안 됐습니다. 그리고 뭐, 피자는 물론이며, 피자 게이트. 그냥 사실 예상은 했어요. 어떤 걸 예상을 했냐면,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는, 뭔가 이것들이 공개가 되지 않고 소수의 엘리트 세력들이 뭔가 좀 다른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더 만들지 않을까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서 만약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작년 11월에서 12월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그 관련 게이트들이 또 이제 추가적으로 노출이 되고 앤드류 테이트가 영국의 총리 도전하겠다라고 막 얘기 나오면서, 이게 분명히 종전이 되면은 포커스가 그쪽으로 갈 거니까 평시 상황보다는 전시 상황에서 혼란이 좀 가속화되는 것들을 원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딱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일단 좀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그 캐시파텔 인준 끝나고 나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들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죠. 앞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언젠간 나오겠는데 그것보다도 일단은 지금은 세계대전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제 무시하고 하는 게 전 세계 비상경영인데 그게 과연 지금 그 카드를 쓸지, 스타링크가 아직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지금은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남침 준비 현장 이런 것들 이제 트래픽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리 저희에게 인지시켜주고 경고해주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다. 분명한 건 전부터도 훈련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제 키워드가 나오는 거는 미리 각인을 시켜주고 우리는 알려줬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인 시장에서는 왜 하락이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제가 올해 그 크리스마스 이후에 좀 말씀드렸던 게 어, 코인 쪽을 거의 안 다뤘죠. 저희 그 빼빼 패밀리 기존 패밀리 분들한테도 시즌 3를 기대를 해야 된다.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국제 정세만 계속해서 다뤄봤습니다. 근데 정말 잘 다룬 것 같아요. 괜히 코인 다뤘다가 지금 무지성으로 하락했던 그 1, 2, 3월 거의 그냥 그레이트 리셋이에요. 그게 1차적인 말도 안 되는 하락만 계속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서 이제 알트코인 불장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알트코인 불장의 그 동력을 만들어줄 사람들이 없어요. 굳이 알트코인 불장을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 양적 완화로 돈들 풀렸을 때는 그때는 시즌 2021 이 시즌에는 어 굉장히 많이 좀 컸었는데 굳이 따지면 2020부터. 근데 지금은 그 양적 완화 돈 풀어가지고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기보다는 약간의 ETF 있죠. ETF를 가지고서 특히나 미국의 ETF가 승인되는 알트코인들이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솔라나가 됐던 뭐 나중에 도지가 됐던 최근에 리플이 됐었고. 근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고요.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오피셜 민코인도 마찬가지고 막 신청들 많이 했겠죠. 뭐 나중에 뭐 페페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을까요? ETF가 현물 ETF가 돼야 돼요. 현물 ETF. 이것들이 이제는 좀 이제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좀 매끄럽게 빨리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전에 게리 겐슬러가 맡았을 시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준비가 다 끝났을 때는 현물 ETF가 승인이 마구잡이로 잘 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USD 달러를 가지고서 코인을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관들의 수요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미국 주식 투자자들도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건데 과연 이 시기가 지금 올까? 지금은 정세만 봐야 돼요. 정세만. 아마 이 시기는 민코인 제외하고 민코인 이쪽은 덱스 쪽에서 저는 주목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적절한 기간에. 이게 가장 먼저라고 보고 있고 민코인으로 따지면 이때는 3차 시즌이라고 보고 있고요.
메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서 27년에나 올 것이다. 굉장히 긴 시간을 버텨야 될 수도 있는데, 버티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 버티기 힘드냐면, 예를 들어, 요렇게 갈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거 월드코인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가격까지 안 와요. 안 오고, 요렇게 가다가 뭐 한 2, 3년 됐다가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한 크립토 윈터 기간이 계속 지속이 될 거고, 이 기간에 분명한 건 정세가 세계대전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보시면, 해외 쪽에서 단순히 화제가, 음모론을 제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탄적 소화성의 엘리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우연히도 이런 거대한 화재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우연일 거라고 확신해요. 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이런 것들이 뭔가 좀, 화재로 인해서 딱 증거가 사라지는 건가. 이런 좀, 음모론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입니다. 이제 미국 전투기가 플로리다 팜피치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하필이면 마라라고 돼요. 마라라고 이쪽에서, 마라라고 별장에서 상공에서 항공기를 요격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군사적인 부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됐어요. 이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고 있죠.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알고 있는 사람들 알고 있는 거예요. 푸틴과 중국이 트럼프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굳이 따지면은, 지금 구조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겠죠? 지금 구조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푸틴과 트럼프는 같은 그거겠지만, 일단은 큰 대전 구조로 봤을 때는 적대 관계로 갈 수밖에 없고, 나중에서야, 한 번에 바뀌겠죠. 취임 이후에. 어쨌든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갑자기 피드에서 노출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그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걸 미리 몰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해외 쪽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굳이 그렇게 깊이는 안 다룰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 저희 채널에서는, 아무리 소설이라고 한들, 조금 다뤘던 것들이 한 레거시 미디어는 한 2, 3일 정도 뒤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미리미리 보고 있으면 좀 예습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연방에 가입하면 미국이 그린란드 수십억 달러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황이 좀 이제 이상하게 가는 게, 약간의 이 그림이 초반에는 그러니까 화이트캣이 무조건 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뜬금없이 그린란드에 수십억 투자할 거니까 그린란드 연방에 가입하라. 연방에 가입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두고 덴마크랑 프랑스가 뭐 이제, 제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지 프레임 자체가 나는 이 관세 게임을 해봤어요로 가가지고, 좀 안 좋은 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재기를 할 것 같아, 다시. 다시 이제 반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종전도 안 됐고, 뭐 이제 가자 지구부터 해가지고 이런 이스라엘이나 이쪽에서 또 이제 하마스 인질도 아직 좀 남아있고, 그러니까 여러 곳곳에서 일들이 터지고 뭐 관세를 딱 했는데 때렸는데 오히려 상대 쪽에서 더 많이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증시도 떨어지고 물가도 변동이 있으면서 고래 싸움의 새우들이 등 터지다 보니까 약간의 좀 이제 스노우볼처럼 파산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다 트럼프 대통령 탓은 아니겠지만 공교롭게 제일 어려운 구간에 당선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바랬던 거는 차라리 해리스가 돼가지고 미국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다 폭탄들을 다 이제 떠안고서 트럼프가 반등하는 타이밍에 딱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그러니까 나는 이 트럼프 1기 때 관세 게임을 해봤어요로 가면서 오히려 반격이 들어오고서 조금 이제 프레임까지 공격들이 들어오면서 약간 위축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쳐왔던 전 세계 평화를 위한 방향과는
반대로 세계 대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의지는 아니겠는데 일단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근데 이해관계가 좀 충돌하기는 해요. 평화를 위해서 중재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체제 전쟁에서 봤을 때는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전쟁도 무조건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마치 우크라이나 러시아 확장판처럼 그리고 비밀 작전 부대들도 이제 전시 때는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솔직히 좀 전쟁은 두렵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아니 이로 인해서 전쟁이 났는데 차라리 이 세력들한테 지배를 받고서 전쟁 안 나고 평화로운 게 낫지 않냐라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언젠가는 도려내야 될 암덩어리였겠죠. 그게 언젠가는 누군가 해야 됐을 그게 그냥 미리 오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다 떠안는 것 같고요. 윤통님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프레임 공격들이 같이 오고 있어요. 미국과 한국이 같이 오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이면은, 일단은 미국과 한국에서 전쟁은 안 나고 있잖아요, 일단은. 근데 높은 확률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앞으로의 5년, 10년 뒤에 평화를 위해서 지금 갈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해야 된다며. 누군가는 겪어야만 된다며, 비난과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신에 바라는 거는 이왕이면 북한에서 먼저 남침이 들어올 거면 먼저 먼저 성공을 늘 매일 맞았으니까 먼저 맞고 시작을 했으니까요. 늘 왜냐면 6.25 때도 먼저 남침을 했잖아요. 기습적으로 남침을 하고 했으니까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긴 한데, 그게 또 안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일단 상대가 먼저 들어오고서 이제 맞받아치는 게 지금 이제 한미연합, 프리덤 실드 훈련은 무슨 훈련이냐면, 일단 평시 상황에서, 지금이 평시예요. 일반 국민들은 지금 이제 전쟁 상황인 거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전시 상황으로 바로 이제 적응하는 그런 겁니다. 적응하고서 이제 그 먼저 상대가 기습적으로 침공이 들어왔을 때요. 그거를 방어하고 막아낸 뒤에 그리고 반격해서 북진 통일로 가는 그런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한테는 말해주지 않았겠지만 암묵적인 비공개 전시 상황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데프콘 한 4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데프콘이 격상할수록 위험한 거고, 데프콘 1은 핵전쟁이고, 데프콘 2는 거의 전면전이고, 데프콘 3 정도는 국지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프콘 3가 선언됐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일단 데프콘 3, 뭐 이제 군사작전의 시작 뭐 이런 것도 그렇게 쓰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데프콘 3는 국지전이나 시가전이나 이런 것들이 데프콘 3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공개되지 않았지만 데프콘 4일 수도 있어요, 느낌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주의해야 될 게 그나마 만약에 먼저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대해볼 건 하나가 있긴 합니다. 일단은 지금 중국에서도 선거 관련된 내일 뭐 헌법재판소 관련된 것들, 판결 관련된 것들 해서 이제 대놓고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내정가에서 비슷하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한국은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도 많이 좀 끌어올렸어요. 원래 낙동강이 여기까지 밀렸는데, 그래도 한 절반 정도 끌어올렸습니다. 여기까지 끌어올렸고, 이 상황부터가 좀 이제 긴장이 좀 많이 되네요, 이게. 이때부터는 이제 진짜 전쟁인 거죠. 이때부터 진짜 전쟁인 게 좀 많이 끌어올렸어요, 그래도. 원래는 다 이제 이렇게 빨갛게 다 물들었는데, 이제는 좀 이제 많이 올렸다라는 거. 좀 많이 올렸죠, 이렇게. 절반 정도.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진짜 전쟁이 시작이죠. 내일이 비상겸 12.3, 1.23 비상겸 선포 이후에 내일이 3월 11일이죠. 이때 날짜
일수를 계산해보면 99일입니다. 마치 코드네임 99 한번 들어보셨죠? 이게 실행이 될 것인가? 사실 이건 실행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경제는 안 좋아지고 주식 폭락하고 워낙 폭락하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수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프레임이 일단은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좀 아쉬울 뿐이고 이게 내일 실행될 것인지 아니면은 대국민 그러니까 메시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대국민 메시지.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이제부터가. 그래서 이제 3월 12일에는 약간 메타포일 수도 있는데 3월 5일에 김여정 감독의 영화 침범 그리고 이 시기 때는 김여정이 갑자기 나타나서 미국의 항공모함 등장 소식에 큰 대가를 치를 것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전과 같은 뭔가 좀 이제 엄포를 딱 이제 넣는데 선전포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여정이 지금 살아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살아도 산 거고 죽어도 산 거겠죠. 지금 김여정. 그래서 이게 일주일이 되는 게 또 3월 12일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 시기 때 뭔가 좀 있겠죠? 코드 99가 3월 10일이래. 딱 이제 실행될 가능성이 있을 건지 봐야 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미군 막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솔직히 실행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이거 먼저 공격하는 건데 상대가 공격하고 나서 반격을 하는 지금 훈련이 프리덤 실드잖아요. 그래서 먼저 실행하기에는 솔직히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일단 상대가 발톱을 드러낼 때까지 계속 압박을 넣는 거니까 발톱을 드러내는 게 아마 김여정이 먼저 시동을 걸 가능성도 있겠죠. 이걸 잘 봐야 돼. 메타포인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지를 잘 봐야 되는 게 솔직히 날짜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쨌든 666 데이 때나 이럴 때 뭔가 좀 일들이 좀 터지긴 했죠. 이거 우연일치인지. 근데 이제 날짜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터지겠죠. 날짜는 모르죠. 날짜는 북한에서 먼저 시작을 할 건데 북한에서 시작하는 거라서 날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조심할 뿐이지. 인지는 하고 있어야지 당황하지 않겠죠. 근데 대충 시나리오가 좀 그려지죠. 솔직히 이게 내전으로 가면 굉장히 안 좋은 게 한국 내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한국 내에서 내전으로 싸우는 거니까 시가전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시가전 잘 보셔야 돼. 시가전 제가 말씀드렸죠. 시가전, 인질전, 게릴라 시가전, 인질전, 게릴라전. 그 도심 지역에서 내전에서 하기가 딱 좋은 게 서울 지역이고요. 서울 지역이고 뭐 아파트가 유세화가 되어 있기도 하고 한강 하구까지도 있으면서 이쪽에서 그렇게 대전이 나면은 굉장히 좀 골치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전면전으로 가면 상대 진영에서 싸워야 되는데 내전이면은 한국에서 싸워버리면 그걸 인프라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였다가 미사일 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골치 아픈데 그래서 들어오는 걸 받아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왜냐하면 지금 계속 여러 가지로 미국의 상황들을 압박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신경 못 쓸 수도 있어요. 들어오는 거를 방어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혹여나 만약에 북한에서 EMP, 비핵 EMP를 터뜨리면 비핵 EMP는 사실 이건 사람이 맞아도 아무런 반응은 없는데 전자기기나 아니면 이제 정전, 블랙아웃 정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게 비행기도 막 갑자기 열차도 멈추고 막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거예요. 이게 이 위력이 이거를 북한이 먼저 해가지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게 이거는 완전 좀 커지겠죠. 이거 터지면 커지겠죠. 이거는 비행 물체를 그냥 한국에다가 터트리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막을 수가 있을지가 좀 그렇긴 해요. 솔직히. 왜냐면 너무 가깝잖아요. 이게. 가깝기도 하고 이거를 어쨌든 한 번인데 요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뭐 아이언돔으로 그게 막아지나? 아니면 사드 같은 걸로 막아야 되나? 이게 날아가는 것들은 포착은 될 텐데 이게 좀 골치 아프긴 하네요 지금. 그게 아니면은 원래는 가장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정학적인 위치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있고 하면 여기서 대만이 있잖아요. 여기는 일본이 있고
만약에 여기서는 가장 좋은 게, 일본에서는 가장 좋은 게 대만 공격보다도 한반도가 더 낫습니다. 왜냐면 대만은 이제 일본 쪽 해군 쪽에서 이제 섬도 가깝기도 하고 이쪽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데, 물론 둘 다 나면은 뭐 상관이 없긴 하겠는데, 굳이 먼저 난다면은 한반도 쪽에서 물자 공급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조금 더 괜찮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어쨌든 적화 통일보다는 한국이 통일돼가지고 더 넓어지면 일본인들도 이주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일본 지진 났을 것들 대비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일본 대지진 썰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흐름대로. 그래서 오히려 여기를 응원할 수도 있고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평화롭게 통일이 지금 사이즈에서 되겠습니까? 어차피 전쟁 과정에서 이제 더 넓어지고 통일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어, 전쟁 물자나 이런 것도 공급하면서, 이제, 지진이나 이런 것들 한번 진짜 다가왔을 때, 여기는 실제로 쓰나미도 한번 왔었기 때문에, 지진 온다면 진짜 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그, 하프 공격으로 해가지고, 뭐 외국에서 캠트레이까지 나오고 다 나왔는데 실제로 가능성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주할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좀 골치 아파집니다. 골치 아파지는데, 좀 간단하게 좀 이제 그냥 깔끔하게 설명해드리면, 그냥 음 올해는 이제 그 자산시장의 버블장과 불장보다는 일단은 어 그레이트 리셋과 이제 패닉셀 초기화, 이거 제가 바라는 그게 아니고, 바라는 상황이 아니고, 저는 작년에 좀 빨리 봤어요. 그러니까 어깨에 봤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빨리 본 게, 저는 그래서 이제 해리스가 됐으면 했어요. 왜냐면 해리스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차라리 그냥 터트려 버리면 반등 타이밍에 트럼프 대통령이 딱 가면 좀 좋은 그림일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좀, 좀 빨리 본 거죠. 한 두 달 정도 빨리 봤어요. 두 달 정도.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레이트 리셋과, 사실상 이 모든 크게 보면은 이제 패권이 이제 미국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져오는 패권인데, 지금까지 크립토는 사실 굳이 따지면 중국 쪽에서 펌핑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빠질 세력들은 빠졌겠죠. 그 세력들은, 자본 세력들은 다 같으니까, 비슷할 거니까, 포지션 유연하게 해서. 그래서 굳이 따지면 패권에 대해서 그것들을 좀 넘겨주는 거죠. 패권을 넘겨주고, 그러면 이제 다음 패권은 뭐냐. 크립토의 패권은 어떻게 가져가냐면, ETF 통해서 가져갈 건데, 이거 ETF 어쨌든 되기 전에 한번, 바닥에서 매집하는 구간들을 위한, 하나의 쇼가 될 것 같다. 근데 그 쇼를 만들어줄 게 일단은 북한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크립토는 북한이 김정은이 2조를 털었다고 했고, 현실판에서는 이제 시가전과 이제 국지전 양상으로 해서 현실판, 남침. 이거 두 개만 가지고도, 미국 증시는 물론이며 전 세계 이제 금까지 움직이면서, 3차 세계대전에 대한 그런 갑자기 또 변수가 또 커졌다라고 하면서, 크립토 붕괴는 물론이며 금 가격에 대한 상승과, 미국과 일본의 전 세계 부채들을 털어낼 수 있는 약간의 이제 재료가 딱 이제 여기서 하게 됐을 때, 단순히 생각을 해보시면, 김정은이 이더리움을 털어가지고 이더리움을 가지고서 세탁을 해서 이걸 가지고 시장에다 매도해서 이게 덤핑할 우려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이미 비트코인의 양자 컴퓨터로, 또 이제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의 잃어버린 프라이빗 키를 찾아낼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테더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비트코인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두 개가 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사토시 나가모토의 지갑을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두 개만 와버리면 경제적인 그냥 코인 쪽에서만 그게 반응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코인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15년 이상 쌓였던 엔캐리 트레이드로 이제 무한 레버리지를 써서, 양적 완화와 같이 부풀려졌던 증시 상황을 한번 털어내야 되는데, 그게 김정은의 이더리움 2조만으로 털리겠느냐? 안 털리죠. 이건 크립토만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다른 돌발 변수는 바로 이거겠죠. 북한에. 두 가지가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올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EMP만은 터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MP만.
괜히 지금 핵 우산 나오고, 핵 우산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프랑스도 이제 그래서 유럽의 전체, 러시아가 핵 보유 1위니까, 이거, 우리 방어해야 된다,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 이렇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게, 이거를 유사하게 비핵 EMP로 테스트할 수도 있어요. 이 위력. 그냥 핵 아니고, 비핵, 핵 안 들어있는 EMP 정도만. 이게, 이게 만약에 시범 테스트에서 북한에서 성공을 하면, 유럽 국가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위력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알겠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러시아가 예전에 북한에 이제 EMP를 전수해줬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그리고 지금 북러 조약이 맺어져 있고, 북러 조약에다가 철도 이동하는 것들 VOA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니 평화로 가고 싶어도 평화로 못 가요, 이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타이밍이 어떻게 갑자기 뜬금없이 부정선거 나올 타이밍입니까, 지금이? 지금 타이밍은 그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국제정세가 계속 관세 올리면서 서로 막 티격태격 하다가 어디는 디폴트 선언하고 어디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하다가 전쟁 딱 터질 딱 타이밍인데 코로나 배상금까지 물려가지고 지금 몰수도 하는 그런 압박을 느끼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 이 타이밍에서 부정선거 타이밍 나올 거였으면 이미 진작에 좋게 풀리지 않았을까 1월 달쯤에. 그래서 지금은 그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하는 것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제 사실 내일은 기대를 해볼 만도 한데 이게 기대를 한다라는 게 99일이 딱 되니까 코드 99라고 오피셜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론사들도 그렇고 해외 쪽에서도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빼고는 그래도 언급이 좀 많긴 했습니다. 그 전이랑 다르게. 그러면 전 세계에서도 저런 일들이 있었어? 무슨 일인가 하면서 주목받을 만도 하고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은 파장이 사실 이게 좀 긍정회로를 좀 굴려보면 제가 볼 땐 그러니까 긍정회로보다 이거를 공개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북한이 들어올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긍정회로가 너무 굴리다 보면 이게 또 실망도 커질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땐 좀 큰 메시지를 던지다가 기습적으로 북한이 위기를 느껴가지고 들어오는 사이즈가 딱 그게 그려집니다, 이게. 어찌됐든, 그거는 일단 내일 좀 지나고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으면은 제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소설은 좀 냉정한 소설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